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두 전문가의 전략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샵 826번으로 더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 전문가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또 더 많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또 제프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자, 그 전에 또 제프 전문가님은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저희 왕좌의 게임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어제 적풍 전문가의 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제프 전문가는 어떤 전략,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판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속으로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시장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6월달 기준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시장에 공포가 들이우면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구리 관련주 이런 업종들로부터 낙폭이 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부터 우리가 접근하기 가격적으로도 측면이 좋고 하다 보니까 힌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이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종목을 준비할 건가요? 앞으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 관련된 판 자체를 읽고 있는 매크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지금 시장에서 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섹터들로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놔야지 3개월 뒤에 수익률로 대회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포부도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일 것 같다라고 답이 떠오르신다면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인플레이션 재부각 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업종에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문가님?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관련주로 가져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1분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원유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질비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곡물주, 비료 관련주들이 질비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3분기가 들어서면서 2분기 막판부터 경기 침체가 혹시 올 것이 아닌가. 연준에서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원재재 가격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판에서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변동성 자체가 많이 등락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전에 비쌌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더 칩할 때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 네. 앞서도 이제 몇 가지 에너지나 곡물 이런 쪽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쪽에 포함된 종목일지 아닐지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아래 공포가 해소가 된다면 급반등이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래 공포, 경기 침체 말하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리세션이 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마진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전망 자체가 우울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거고, 직원들이 결국에는 소비들도 못하게 되면서 가계 소비도 줄어들고,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가정했었을 때 첫 번째로 다시 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해로부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광물입니다. 원자재 쪽.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라.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건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가 많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많은 건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바닥 자체가 이제 들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 우리 경기 침체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1분기 때 있었던 그런 시장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자라는 신호 자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런 관련주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가 해소된다면 급반등이 기대되는 섹터, 이 광물 쪽이다라고 또 큰 힌트를 한번 더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은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눈치를 채셨나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뭐 광물 관련주가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히토류 쪽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 뭐 동국 RNS 같은 종목들이 작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었고, 뭐 얼마 전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 내려갔는데 그쪽만 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동국 RNS가 지금 많이 주가적으로는 내려온 부분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작년 4월 달에 거의 8,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4,000원 절반도 더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혹시 가져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또 종목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유 AP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2019년도에 한번 시세를 내고 장기간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 이 종목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왠지 이 종목들은 좀 예측이 가능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프 전문가님이 오늘 처음이시니까 조금 이제 예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신선한 종목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예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이나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산업용 구리 중에서 1등주로 등극할 기대가 있는 종목이다. 좀 강력한 힌트를 마지막이라 그런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구리 관련주로 이렇게 딱 좁혀졌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예. 구리 관련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에서 상승할 때 초입으로 드는 것,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구리 선물 자체가 굉장하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리 선물 자체가 굉장히 낙폭과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구리 관련주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먼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원자재 관련 중에서 그런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마성을 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섹터 관련돼 가지고 테마성을 가장 잘 띌 수 있고 이전에서도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 마찬가지로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구산업이란 종목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은 이전에 한 번 더 대장을 썼으니까 한 번 더 다른 종목이 테마성을 가지고 대장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리 관련된 업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구리주 중에서 또 새롭게 대장주로 등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후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제프 전문가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이번엔 좀 코로나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네. 가격적으로 더 이거보다 좋은 업종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길면 이 정도까지는 요한의 종목들을 많이 드릴 생각인데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께 고생시켰던 종목입니까? 한때 잘 갔을 때 막 뭐 50만 원 간다 그랬었는데 뭐 얼마 전에 9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살아 있으면 이게 뭐 다른 종목들도 좀 흐름들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치료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TV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백신이 더 이상 그 어떤 뭐 새로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개발을 이제 하다가 중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좋은 치료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가지고 왔고 아마도 그 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우리 제 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힌트가 좀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좀 쉬운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힌트로 제가 치료제라고 드렸었는데 아마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좀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로는 유보율 1600% 육박 그리고 전자소재 신사업 추진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전자소재 신사업 추진이라니 이 힌트가 조금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유보율이 1600%면 굉장히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봐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 제약사들이 여러분들 그 실적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름 있는 뭐 오늘 갑자기 주가가 막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 적자예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회사들 중에 흑자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회사에 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기가 좀 나빠져가지고 뭐 몇 분기 정도 조금 뭐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돈으로 버티면 돼요. 네. 이걸로 직원들 월급 잘 나가고 있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돈 버는 제약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힌트가 가장 결정적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도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드렸던 힌트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에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그걸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재 사업에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 소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작년부터 해서 공장을 새롭게 짓고 올해부터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바이오 제약 쪽의 영역과 전자 소재 쪽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참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시너지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 또는 어떤 전자 소재주로서의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이면서 요즘에는 물론 이 IT주들이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손이 잘 안 가는 거 사실인데 아마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고 느낌이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은 바이오와 또 전자소재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프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좀 알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딱 그 1번과 2번의 힌트를 들었을 때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들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다 보니까 그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머릿속에서 둥둥둥둥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보기로는 뭐 신풍제약도 있을 수 있고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그런 치료제 관련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두 번째 힌트를 듣게 된다라면 유보율이 1600% 돌파? 그렇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투자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해당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실패했을 때 돈 자체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바이오 종목 관련돼 가지고 주가 자체가 치료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런
그런 움직임에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풍제약 관련돼 가지고 신풍제약도 과거 2020년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1만 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최근에는 지금 낙폭돼 가지고 고점 대비 거의 지금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좀 아닌가, 낙폭 가대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힌트까지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투자사 땡땡땡 하반기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에 투자하는 회사가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한다는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 기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올해 하반기 일정이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지금 7월이니까. 예. 그래서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보통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제 이 회사가 얼마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 대한 뉴스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들도 막 어제부터 해서 막 거래량도 붙고 있고 해가지고 요 투자사가 세 글자짜리인데 이거를 말하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보는 그런 부분을 좀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 글자짜리 요 투자사가 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회사에 대한 또 그 가치, 지분 가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지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우선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두 분의 전략 종목에 대한 이 베일을 벗어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님, 새로운 전략 종목, 오늘 첫 번째 전략주인데 어떤 네. 종목인지 공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구리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두구두구두구 대창이라는 자체가? 종목입니다.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창이라는 종목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테마성을 띠는지 안 띠는지가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테마성을 띈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에서 2,000억 언더바운드 사이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반등 자체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제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지금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사라지고 다시 또 물가 상승이나 압박이라는 것이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대창이란 종목도 올 1분기 상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5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과거의 상승 초기였던 부분과 동일한 동일한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 자체가 있으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면서 진입해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대창 이 구리주 중에서 1등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가격 전략을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310원에서 1,365원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깬 상태에서 보통에는 한 이전치의 저점 라인 1,225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665원 정도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장에서 첫 번째가 남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쓰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시게 된다라면은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그다음에 투자자 지분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현재 지금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한 뒤에 목표가 자체가 더 위상으로 갈 수 있고 사실 지금 목표가는 최저치로 잡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동향을 가장 빠르게 잘 반영해 준다는 이 대표적인 구리, 닥터쿠퍼 관련주죠. 대창을 오늘 첫 번째 제프 전문가님 첫 방송에 전략주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은 매수가는 1,310원에서부터 1,365원, 목표가는 1,665원, 손절가는 1,225원 이렇게 자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전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가 되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제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게 예. 참 주가가 그냥 뭐 바닥에서 사면은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5%, 10%, 많게 20%더 수익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 종목 저희 예전 방송 듣고서 사셔서 수익 많이 내고 또 들어가는데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러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길래 계속해서 이 종목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하고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 달 말과 다음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제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 방송은 꼭 오셔야 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정도에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어쩌고 해서 막 시장이 어수선할 때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전략 드릴 거니까 그거는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의 두 번째 전략주는 잠시 후 8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이 뜨고요. 그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잡아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내일장의 전략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제프 전문가님, 내일 이제 뭐 금통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내일 밤이면 또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 근래 들어서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거래 대금도 급감하는 사실 많은 개인분들도 떠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가 나오는 시장이고 실제로 금통위와 함께 이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CPI 자체가 발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방향성을 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베어마켓 랠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8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적인 요소 자체가 이제 지금 외국인으로부터 쌓여지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이제 이벤트들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상승 요소 자체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끝나면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적풍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대응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은 이제 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계속 똑같아요. 예.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고 금리 인상 계속 될 거고 모든 여건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즘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1,300원대 막 중후반까지 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잘 살펴보면은 주식시장은 그 밑으로 더 깨지진 않아요. 물론 지수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선반영의 어떤 조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이 먼저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 시세들이 죽기 시작하면은 또 어딘가로 그 돈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실적 시즌에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저도 한 두어 가지를 좀 보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다른 전략들 가져올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단기 거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 체크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지만 제가 이 시기를 이겨낼 만한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려서 같이 한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변동성을 유의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되 다만 악재는 그래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잠시 후 진행이 되는 밤 8시부터 진행이 되는 적풍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826번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자로 전문가 이름,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링크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